나는 늘 이런 생각을 하지. 국장이 상당히 감상적인 어조로 얘기를 계속하려다가 어디선가 시끄럽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자 중단했다. 근처 수풀에서 보모 한 명이 어린 소년의 손을 잡아당기며 나타났는데 아이가 발버둥을 치며 끌려 나왔다. 초조한 표정으로 어린 소녀가 바로 뒤따라 나왔다. 무슨 일인가? 국장이 물었다. 별일 아니에요. 보모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이 사내 아이가 평범한 성교놀이에 가담하기를 꺼렸기 때문이에요. 전 그런 기미를 벌써 한두 번 눈치챘어요. 그런데 오늘 또 그러잖아요. 얘가 방금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해서. 정말이에요. 초조한 표정의 계집아이가 설명을 보충했다. 난 저 애를 괴롭히거나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물론 네가 잘못한 건 없단다, 얘야. 안심을 시키듯 보모가 말했다. 그래서 말이에요. 다시 국장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그녀가 얘기를 계속했다. 전 이 애를 심리부 차장님께 데리고 가서 보이려고 합니다. 혹시 비정상적인 면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주 잘 판단했어. 국장이 말했다. 끌고 가도록 해. 너는 여기 있거라, 얘야. 여전히 소리를 질러대는 소년을 보모가 끌고 가는 사이에 국장이 계집아이에게 덧붙여 말했다. 이름이 뭐지? 폴리 트로츠키요. 이름이 참 예쁘구나. 국장이 말했다. 어서 가서 같이 놀 다른 어린 소년을 찾아보도록 해라. 아이는 숲으로 달려들어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앙증맞고 귀여운 것 같으니라고. 계집아이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국장이 말했다. 그러더니 학생들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지금 내가 하려는 얘기가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역사를 잘 모를 때는 과거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얘기처럼 들린단다. 그는 놀라운 진실을 털어놓았다. 우리들의 포드님 시대 이전에 무척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심지어는 그 후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아이들의 성적인 유희는 비정상적이라고 간주되었고, 비정상적일 뿐 아니라 사실상 부도덕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으며 따라서 엄격하게 금지했었다. 얘기를 듣던 학생들의 얼굴에는 놀라서 어리벙벙해진 표정이 역력했다. 어린아이들이 불쌍하게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다니. 그들은 이런 얘기가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사춘기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단다. 부하본부 국장이 말했다. 심지어는 너희들 같은 사춘기 아이들까지도 말이다. 그럴 리가요. 남모르게 행하는 약간의 은밀한 자위 행위와 동성연애 의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아무것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20살이 되기 전까지 금지했으니까. 20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20살까지 말이다. 국장이 되풀이해서 말했다. 믿지 못할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물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결과는 끔찍했지.
우렁차고 굵은 목소리가 대화에 끼어들자 그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 보았다. 작은 집단을 이룬 견학단의 곁에 어떤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보통 키에 머리카락이 검고 매부리 코이며 붉은 입술은 통통하고 검은 눈이 아주 예리해 보이는 남자였다. 끔찍하고 말고. 그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이때 부하본부 국장은 꽃밭들 사이에 편리하게 여기저기 배치한 어느 의자에 잠시 앉아 있었는데 낯선 남자를 보자 강철과 고무로 만든 그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내밀고 잔뜩 미소를 지으며 감격한 표정으로 달려나갔다. 통제관님, 이 얼마나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입니까? 얘들아, 뭣들 하고 있느냐? 이분은 통제관이신 무스타파 몬드 포드님이시다. 본부의 4,000개 방에서 동시에 4,000개의 전기 시계가 내시를 쳤다. 나팔 주둥이 같은 확성기들에서 형체가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1주간 근무조 작업 끝. 제2주간 근무조와 임무 교대. 제1주간 근무조 작업 끝. 탈의실로 올라가는 승강기 안에서 헨리 포스터와 기능 설정 보조원은 심리국의 버나드 마르크스에게 상당히 노골적으로 등을 돌렸다. 두 사람에게 버나드 마르크스는 평판이 좋지 못한 기피 인물이었다. 태아 저장고의 진홍빛 공간 속에서는 아직도 기계가 나지막하게 윙윙거리고 덜컹대는 소리가 울렸다. 근무조들이 교대하여 낭창에 걸린 한 얼굴이 낭창에 걸린 다른 얼굴로 바뀌었고 운반대는 미래의 남자들과 여자들을 싣고 끝없이 느릿느릿 나아갔다. 레니나 크라운은 활기차게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무스타파 몬드 포드님! 경례를 하는 학생들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무스타파 몬드라니 서부 유럽 주재 통제관이 아닌가. 10명뿐인 세계 통제관들 가운데 한 사람,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런 대단한 분이 부하본부 국장과 함께 벤치에 마주 앉아서 자리를 같이 하고는 그렇다. 자리를 같이 하고는 정말로 그들과 얘기를 나누려는 참이었으니 그들은 고귀한 분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게 되었다. 포드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새우처럼 빨갛게 햇볕에 탄 두 아이가 근처 덤불에서 나오더니 놀라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들을 잠깐 물끄러미 쳐다본 다음에 나뭇잎 속에서 즐기던 장난으로 되돌아갔다. 너희들 모두 기억할 것이다. 힘차고 굵은 목소리로 통제관이 말했다. 우리 포드님께서 들려주시던 감동적이고 멋진 말씀을 너희들은 누구나 다 기억할 것이다. 역사는 허튼 수작이다. 그는 마지막 말을 천천히 되풀이했다. 역사는 허튼 수작이다. 통제관이 손을 저었는데 그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깃털 총체로 약간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가 쓸어버린 먼지는 하라파였고 칼데아의 우르였다. 그는 또한 거미줄도 조금쯤 쓸어냈으니 그가 털어낸 거미줄은 테베와 바빌로니오, 크노소스와 미케네였다. 탁탁 탁탁 먼지를 털어내니 오디세우스는 어디로 갔고 욥은 어디로 갔으며 주피터와 고타마와 예수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탁탁 털면
아테네와 로마, 예루살렘과 중앙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캐캐 묵은 먼지의 얼굴들, 그들 모두가 사라졌다. 탁탁 털어내니 이탈리아가 들어섰던 자리가 텅 비어버렸다. 탁탁, 성당들이 탁탁, 탁탁. 리어 왕과 파스칼의 팡세가 탁탁, 그리스도의 순환이 탁탁, 진혼곡이 탁탁, 교향악이